더민주의 김현종 FTA 체결할 때 당시 FTA 정도사라고 불리던 통상교섭본부장 기억나시죠?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안경 끼고 공무원 치고는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고 당시 FTA 문제가 하도 화제라서 매일 TV에 등장하면서 FTA 필요성을 노무현 정권을 대신해서 설명을 했죠. 그 뒤에 이분이요 UN 대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2009년에 삼성전자 글로벌 법무 담당 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는 이분이 안 보이더만은 삼성에 있는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미 FTA 주역 김현종 더민주 합류하면서 이렇게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더민주당은 자기들이 FTA를 처음에 추진해놓고 옛민주통합당 시절인 2012년 총선에서 굉장히 또 2012년 대선에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을 거치면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FTA 추진은 착한 FTA,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까지 있었던 FTA는 나쁜 FTA 이렇게 규정하는 모양인데요. 자, 이 더민주 안에서는 이 부분이 김종인 대표가 우클릭을 하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 참 화려하게 사네요. FTA 추진해놓고 UN 대사로 갔다가 삼성에 갈 때 야, 삼성이 FTA 추진으로 제일 덕을 많이 볼 건데 저렇게 공무원이 특정 대기업이 덕을 볼 만한 일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사장으로 가는 게 맞냐?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공직사이기 때문에 현역에 있을 때 어떤 기업이 좋도록 도와주고 마치면 그 기업에 가는 거 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정치판에 나타났는데 요즘 더민주예요. 광주의 딸이라고 불리는 양향자 삼성 상무도 거기 갔고 또 삼성에 있던 이분도 거기 가고요. 이 도대체 뭔 일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삼성같이 참 이렇게 사람 관리 잘하는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고위직들이 이렇게 특정 정당에 집중해서 가는 것이 저는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뭔가 조금 냄새가 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요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 등이 영입을 해온 영입인사 한 20명 다 들어올 때마다 신문에 크게 발표됐죠.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였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려운 선택 즉 입당을 해줘서 감사하다. 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지만은 본인들이 지역구를 직접 결정해주면 좋겠다 이래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지역에 지금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한 너댓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도 지금 할까 어쩔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총 26명 중에서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마친 인사는 5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략공천 때는 비례대표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직접 지역구를 골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인들이 지역구에 나서서 경쟁해가지고 쉽게 후보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걱정이 태산이 되어버린답니다. 며칠 전에 이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확실하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냐 이래 물었대요. 그러니까 문 대표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고 조건 없이 당을 돕기로 한 분들이다 이래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러냐 조건 없이 당을 돕기로 한 분들한테 내가 밥을 한 끼 사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마디 당신들 출마하고 싶으면 지역 골라서 나가라 알아서 가서 살아오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요 TV 앞에 서서 기분 좋을 때는
옛날 이야기고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빠졌겠죠. 한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가 데려온 사람은 다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기대하고 왔는데 김 대표는 이 중 몇 명을 빼고는 모두 경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래서 이 김 대표가 이제는 문재인 대표한테 확인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서울 여의도의 음식점의 식사에 양향자, 조홍천, 표창원도 가고 다 갔겠죠. 그래 이들은 전부 전략공천을 기대하거나 비례대표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공모에 대부분 이 서류를 내지 않았대요, 땅에. 그래서 점심이 굉장히 아주 냉랭한 분위기에 찬밥 먹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지금 시간도 없고 당에서 일일이 챙겨주지도 못한다. 알아서 선호하는 지역에 가서 먼저 뛰고 있어라. 이후에 당이 챙겨주겠다. 이래 말을 했답니다. 한 참석자는 당이 가라고 하면 험지라도 갈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니 할 말이 없었다. 밥맛이 없어 식사도 안 했다. 이랬고요.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 됐고 문재인 대표는 뭐가 되느냐 이랬고 조홍천 전 비서관은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한편으로요. 지도부 내에서는 서울 지역구 출마 이야기도 이들 영입한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김병관 웹젠 의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서는 광주 전북 출마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분들 서울도 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표창원 씨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이 있는 경기도 용인에 해라. 더민주는 조만간 전략공천 지역 및 대상자를 발표할 거다 하면서 다음 주 중에 광주 지역 전략공천을 우선 발표한다. 이렇게 예고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광주 지역에 전략공천하면 그 당선 100%죠. 거의. 그런데 이런 어떤 광주 지역 전략공천이 당내 분란의 빌미가 된다. 이래가지고 영입 인사들에게 전략공천을 하는 게 맞느냐고 이제 제동이 걸리는 시점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분들요 진짜 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로 보입니다. 더민주당이요 과거에 통진당에 있다가 주요 간부를 하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강화하겠다. 또 통진당의 핵심으로 있었던 최규엽 예비후보한테는 아예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이 간접적으로 공천 신청을 자진 좀 철회하면 어떻겠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처남이 아마 더민주당에 있는 모양인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민주당에는 한 두세 명의 민노당 출신 공천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총선에 방해가 될까봐 총선은 공천을 갖다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주는 거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운동권 출신, 그것도 강경 운동권 출신, 특히 민노당 출신, 통진당 출신 이런 사람들이 금값이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는 전문성보다 운동권 출신한테 개혁 정체성이 뛰어나다고 호환 점수도 줬는데요. 이 최규엽 씨,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분 오랫동안 민노당부터 고생을 한 분인데요. 2012년 때부터 이제 더민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한 배지 달라는데 정말 기분 안 좋겠네요. 이제 운동권이 이 비싼 값으로 팔리던 시대도 끝난 것 같습니다.